19페이지. 이렇게 비모로 쏘는 것보다 판사하는 게 또 학생들이 좋을 때도 있더라고, 보일 때는. 이렇게 보면서도 생각하고, 막, 어떤 제가 아는 사람은 비모로 쏘는데 너무 빨라. 내가 봐도 빨라요, 막. 근데 학생이 빠른 사람, 빠른 경우도 있는데, 쓰면 공부도 좀 할 수 있죠, 여기가. 19페이지. 자, 용도지구, 누가 지정하는가 봤죠?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뭘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결정한다. 이제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이제 알 거예요. 그냥 막연히 외운 것보다. 경관, 고도, 방화, 방제,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가 있는데 이 9가지를 외우라는 문제는 지금까지 한 번 나온 적 없고 얘를 그 밑에 있는 세 분 하는 게 있어요.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용도지구를 아래와 같이 세 분 더 자세히 나누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시도, 대도시 조례로서 경관지구나 특정용도 제한지구 또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를 추가해서 세 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관지구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경관지구를 세 분 할 수도,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도 있다. 추가 세분한 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겠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세분하고 있는 건 경관지구는 이제 우리 법에는 자연, 시가지, 특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외우기 좀 쉽게 하려고 중요한 것을 특화 경관지구를 제일 먼저 쓴 거예요. 산지, 구릉지 등 자연 경관을 보한다. 틀리게 안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시가지 경관은 주거지, 중심 등 시가지 경관을 보한다.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밑에는 자연 방지나 시가지 방지하고 좀 말은 달라요. 그 밑에 자연 방지는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산지, 중심, 산지 구릉지가 아니고 해안, 하천변 등 건축 제한을 위해서 예방을 위한 곳이다 하는데 그거를 틀리게 하면 그냥 안 찬다. 나는 이런 문제는 공부 안 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안 바꾸니까. 자주 바꾸는 것 같으면 제가 또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외울 수 있는 팁을 드리겠는데 위는 산이고 아래는 하천이다. 이렇게 갖고 안 돼요. 거기 연상할 수 있는 말들을 어떻게 만들 건데 그거는 그럴 필요까지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공부 안 하겠습니다. 그 밑에도 시가지 방지도 위에 있는 말과 좀 달라요. 시가지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고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시가지 연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위에 있는 거 아래 있는 걸 교차관계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옆에 있는 거 자연 연장할 수 있으면 산지, 구릉지, 자연. 시가지 있으면 시가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은 시가지. 해안지면 그러니까 자연 이런 식으로 그 정도 하시고 완벽하게 교차관계까지 공부하려고는 하지 말라. 특화 경관은 꼭 알아야 돼요. 주요 수계의 수변이나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한다. 근데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 하는 것과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에서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는 글자는 좀 다릅니다. 위에는 건축물이고 아래는 시설이지만 이거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됩니까?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걸로 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전통 사찰은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문장 전체가 나오고 통째로 나오거든요. 나오면 그거 같이 하면 돼요. 바꿀 때도 통째로 바꾼다 그러면 사찰이 특화 경관지구에 붙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수계가 전통 사찰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동그라미 쳐서 체크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이제 항만, 공항 이런 것들은 그냥 나열해서 물어볼 수 있고요. 아마 생태계 보호지구는 서식처 당연하니까 안 나오겠고 잘. 다음 페이지 취락지구는 두 가지가 있죠. 자연 취락지구는 어디에 있어요? 녹지나 관리적이나 자연환경 보전지구나 농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 살아서 하나의 마을을 이루면 어쩔 수 없이 그 현실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폐율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다고 아까 그랬어요. 자취니까 60 하라고 했죠? 60%까지 올려서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냥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에 이제 몰려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개발 제한구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 취락지구로 정해서 그때는 이제 어떤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 제한법에 따라서 이제 행위를 통제하게 된다. 이거 이제. 개발진흥지구는 그런 게 있고. 다음에 3번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다음 지역을 방제지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방제지구는 지정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해야 되는 것. 방제지구를 지정했을 때는 무책임하게 지정만 해놓고 재해 예방은
주민들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안 되고 거기에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우리가 이제 도시군 관리 결정해서 고시하잖아요. 그 내용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방제지구의 재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거기다 마련해 줘야 돼요.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된다. 이건 맞는 말 나올 것이고요. 나온다 그러면 틀리면 그 밑에서 이제 언급이 될 겁니다. 방제지구를 지정해야 되는 곳,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짐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 연안짐식관리구역은 뭐예요? 바닷가 주변이 뭡니까? 그 토양 부분이 자꾸 깎여서 나간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건축물 함부로 건축했을 때는 나중에 이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제지구로 지정을 해서 그 깎여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 이게 뭐 조경을 한다, 뭡니까? 무슨 옹벽을 설치한다라든가 이런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겠죠. 근데 육지에는 건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연안 침식 관리 구역 중에서 연안 수역이 아니고 연안 육지 부분, 연안 유격에 한해서 방제지구로 지정을 해야 된다. 연안 유격, 육지 부분. 방제지구를 지정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죠. 풍수해 산사태 등이 이제 발생해서 동일한 재난으로 인해서 10년에 몇 회 이상 발생했어요? 10년에 2회 이상 발생한 적으로서 동일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물론 앞에 뭐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하는 말인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방지지구로 지정을 해야 한다. 풍수해, 산사태, 인명피해, 상당한 피해 예상되는 거 다 무시해도 되죠. 그런 것들은. 자, 10년에 몇 회 이상 발생했어요?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20년에 2회, 그럼 지정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10년에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최근 10년간 3회 발생했다. 지정해야 되겠죠? 2회 이상이니까. 다음에 이제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복합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곳 있죠? 여기가 됐죠? 일반 무슨 지역? 주거 지역. 또 일반 공업 지역, 일반 상업 지역 아니라고 했어요. 다음에 무슨 지역? 계획 관리 지역. 제가 하겠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이 얼마 이내에서만 정할 수 있다? 3분의 1 이내에서만 정할 수 있고,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 용도지구에서는 준주거지역에서 가능한 건축 행위가 가능할 수 있는데, 다만 뭐 공장, 장례시설 등 준주거지역에서는 허용되지만 이 복합 용도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하게 되면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지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준공업에서는 가능하지만 안 되는 것들. 아파트, 노 그랬죠? 아파트는 안 돼요. 아파트, 노, 아파트와 노유자시설 안 됩니다.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이것도 안 되게 해놨습니다. 물론 묘지나 위락은 당연히 안 되겠죠. 준공업에서 아예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에서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아파트는 노예요. 아파트는 노 안 됩니다. 그리고 이종근생 중에서 이종근생이 되는 거지만 이종근생 중에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안 됩니다. 묘지와 유락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행위제한 뭐였습니다. 용도지구에서 행위제한은 조례에 따라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경관지구, 경관지구는 조례가 행위를 제한한다 이렇게는 안 나와요. 문장에서 풀어서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풀어 나오는 거지. 경관지구는 행위 제한을 조례로 한다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럼 이제 그 말에 풀어 쓴 게 이겁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너비, 색채, 조경 등에 관해서도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거기는 뭐 건폐율, 용적률, 높이, 너비, 색채, 조경 이걸 다 내진 않고 그중에 뭐 한두 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 어쨌든 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행위 제한이잖아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통제하는 게 뭐로 한다? 조례로 한다. 방지지구도 조례를 할 수 있다고 했죠? 풍세, 산사태 등 재해 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경관지구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방지지구 정도까지 이제 조례가 행위를 제한한다 하는 취지를 나오는데 얘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근데 조례가 아니고 자연취락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있는데 몇 층이 하면 된다? 4층이야. 집단취락지구는 어디에 있어요? 제한이?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또는 대통령에 있고, 개발진흥기구는 지구 단위 계획이 있으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이 있으면 그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에 따라 행위를 제한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도지구는 무엇에 따라? 아까 했죠? 도시군 관리기구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연취락지구는 아래의 건축물 중 4층 이하만 된다고 좀 전에 했죠. 자, 취락지구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모여 사는 곳을 취락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단독주택 돼야 되겠죠. 근데 몇몇 한 10여 가구 보호하는 건데 그 연립 아파트 같은 거 만들어서 사람들 도시 만드는 거 절대 아니에요. 취락지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보호해 주는 겁니다. 단독주택만 돼요. 단독주택. 그리고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이제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근데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이런 거 안 돼요. 이제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안마, 단란 안마까지 하면 너무 많아져 이제 자꾸 헷갈리거든요. 나중에 어디까지 하는 것이. 그러니까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까지만 보겠습니다. 음식점 안 돼요. 음식점. 이거 하도록 하면 여기가 아마 유원지가 돼버릴지 모르겠어요. 취락지구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동네 몇몇 사람 부하기 하는 시대 거기다가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처음에 왜 휴게 음식 안 될까 하니까 지금 강의하다 딱 바로 번뜩이게 맞네요. 그러니까 거기 안 되잖아요. 개발하면 이런 것도 있으면 뭐 커피숍 무슨 뭐 제과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사람들 놀러 다니고 맨 그러면 안 되니까 식당도 당연히 안 되고 자 음식점 안 돼요. 유원지가 되면 안 되니까 함부로 설치하면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가서 때려 부수겠지 이제 안 됩니다. 취락지구야. 그다음에 그러니까 단란 안마는 늘상 안 되는 건데 너무 평이해서 다른 거 너무 막 공부해봐야 나중에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그 무시하고 자 읽으면 안 돼. 자 2개 체크하라는 게 말이에요. 음식점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휴게 음식점도 안 돼요. 식당만 되는 게 아니고 제과점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다음에 운동시설 이런 돼요. 운동시설. 사람 사는 곳인데 운동도 좀 해야지. 그죠? 창고 이런 돼요. 또 거기 사람 사는 거니까 멀리 굉장히 외딴 곳에 있지 않겠어요 이분들이 그죠? 거기서 만약에 농사 짓고 했으면 그 창고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창고 그 공장 있겠어요 없겠어요? 공장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취락이니까 자연적으로 형성돼서 농사는 지을지 모르겠지만 공장은 없을 거 아니에요. 공업용 창고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공업용 창고는 농업용, 임업용, 축산업용, 수산업용 굉장히 조용하게 사는 조그마한 마을 생각하면 공업용 안 되겠죠. 동물, 식물 관련 시설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야 되죠. 뭐 축사 같은 거 짐승 키우고 할 거니까. 그다음에 교정 및 국방, 군사 시설 이것은 할 수 있네요. 공적인 섞여 있는 거죠. 교정 시설. 방송, 통신 시설 4층 이하 된다고 했죠. 거기 뭐 전기도 있어야 되니까 발전 시설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나중에 또 알 수가 없어 헷갈려요, 이제. 자, 단독주택 당연히 되겠죠. 나오지도 않아요, 얘는. 연립 다세대가 안 된다는 거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단독은 너무 당연한 취락이니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주택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에? 아까 방이 있잖아요, 방. 방이 뭐예요? 주택에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 없어요, 여러분들? 방 있죠? 방송, 통신, 시설.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발로 걸어 들어가죠? 그러니까 발전, 시설. 그러니까 운동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걸어가니까 운동도 하는 거죠. 운동시설, 운동시설. 동물도 운동해요. 축사 이런 거 운동하고. 교도소 가면 운동해요, 안 해요? 해요. 교도소에서도. 아시네 잘 가보셨나? 군대 가도 운동하고. 그러니까 군대 가도.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보면서 그냥 보는 것보다 나중에 조금 뭐 생각이 날 것이고 다시 아까 이제 그러니까 이 취락을 조용한 곳에 취락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정비하는 거지 시가지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카페 같은 거 있고 음식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니까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안 된다. 그리고 공장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고는 내가 농사 지은 걸 보관하는 창고는 가능하겠지만 공업용 창고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되는 거 한번 보시고 만약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것만 딱 보세요. 음식점 안 된다. 공업용 창고 안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람 사는 곳이니까 될 수 있는 것도 있다 하면서 보세요. 그냥 막 읽지 말고. 그러면 나왔을 때 뭐 한번 찾을 만도 할 겁니다. 자, 몇 층이야? 4층이야. 자, 용도지구를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칠판했는데 우리 법에
정관지구, 그리고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해서 이렇게 9가지가 있거든요. 그 예를 또 세 번 했죠? 특화, 자연, 시가지. 이런 방제도 자연, 시가지. 보호는 이제 생태계, 역사문화 환경, 그리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취락은 자연, 집단, 5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별된 게 아니고 어디에다 지정하는가 하는 3가지가 있었죠.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용도지구, 이런 것들을 조례로서 뭐 할 수 있다? 추가 세분할 수도 있더라. 행위를 어떻게 한다? 조례로서 제한한다. 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자, 행위 제한을 조례가 하지 않는 건, 자, 고도지구 뭘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행위를 제한한다. 그래서요. 자,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 지금 본 거죠. 단독주택 되죠? 그리고 이제 방에 걸어갈 때 발로 걸어 들어갔고요. 근데 거기에 뭐 카페총 같은 거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음식점은 안 됩니다. 1종, 2종 근생 다 돼요. 근데 이런 음식점은 안 되고. 그리고 여기 농사지니까 창고는 필요한데 공장은 없을 테니까 당연히 공업용 창고는 안 됐어요. 이랬댔지. 그 이제 집단취락지구는 무엇에 따라 제한하는 거예요? 개발제한법 이것에 따라 제한한다. 이건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안 내요. 여기는 만약에 되면 여기 있는 걸 내는 거예요. 좀 전에 말한 거. 그리고 몇 층이 하면 돼요? 4층이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이 있으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만약에 무슨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이 있으면 그 개발 계획에 따라 행위를 제한한다. 여기 정도까지만 보고. 근데 이게 만들어질 전까지는 조례로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그냥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를 제한한다. 이것까지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뭐 설명해봐야 1순한테 2순한테 간단히 말했는데 해봐야 하는데 써먹을 수 없으니까 안 하고 그냥 이걸로 제한한다. 이 정도까지만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용도지구는 아까 일반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처럼, 일반 공업지역은 준주거처럼, 준공업처럼, 계획관리는 뻔딸 데가 없으니까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제 허용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만 보겠습니다. 일반 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처럼 할 수 있지만 다 되는 거 아니었죠? 다 되는 거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노 그랬어요. 아파트 노이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안마시소 단란점도 안 돼요.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가 정해졌을 때. 그래서 요거 아파트 노 이거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4층 이하 주택에 방에 발로 걸어 들어간다. 음식점 안 된다. 이거는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이거 잘 안 나와요. 이거 잘 안 나오고 요건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개발제한법. 자, 여기 도시군 관리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조례로 여기 있는 용도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말고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가 있어요. 그 지역 사정에 맞게. 법률이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법 규정에 법이라든가 법의 의미를 잘 해석을 못하고 있어서 교재마다 그 표현들이 아주 틀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법률이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자, 다만 이제 신설할 때 그런 이제 조례로서 신설하게 되는데 이 조례에는 그럼 이제 해당 용도지구의 뭐 명칭이라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명칭 왜 하는가, 뭐 목적이라든가, 보면 지정 요건이라든가, 뭐 이걸 시험에 내질 않아요. 이런 것들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거 정해서 이제 또 지정 요건 같은 거 정해서 이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남양주시에 무슨 용도지구가 생겼다고 쳐요. 용도지구 생겼어요. 그럼 이 용도지구를 남양주시에 어딘가에 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관리계? 도시군관리계인데 그거 물어보려고 무슨 관리가 그랬네. 이제 도시군관리계로 정해주는 거예요. 이제 정하는 것은, 그죠? 여기 요건에 해당되는 곳을 이제 남양주시장이 찾아다니다, 여기에 별별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구나. 기초조사, 의견청취, 협의, 심의해서 정하는 건 이제 도시군관리계로 하는 거고. 새로운 용도지를 신설하는 명칭이나 요건 같은 건 뭘로 정해주고 조례로 정해주는 거고. 이제
정해놓으면 그에 해당되는 곳을 찾아서 이제 정해주는 절차는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그래. 그 두 가지 말이 막 섞여 나와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볼 필요 없이 그냥 시도 대도시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그렇게 마시면 되겠어요. 자, 맨 밑에 있죠? 용도지구 신설,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그 조례로서, 법률 37조 1항 외의, 37조 1항 이거거든요. 37조 1항 외의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그때 이제, 신설하면, 그 용도지구를 정해주는 것은 이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서 지정을 하는 거고요. 당의 용도지역이나 이 새로 신설된 용도지구가 지켜야 될 요건이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새로 신설한 용도지구는 기존의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의 행위자를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완화하는 것은 안 된다. 완화하는 것은. 다시 이제 보면 용도지구는 용도구역의 행위자를 강화 또는 용도지역의 행위자를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뭐 이런 것들은 강화를 하는 성격이 강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것도 강화할 가능성이 많네요. 요거는 이제 완화를 할 것이고, 그죠? 요것도 완화를 할 가능성이 많네요. 완화했죠, 그죠? 행위자를. 요거는 강화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기존의 행위자를 뭐 건폐율이 됐던, 건축물의 용도가 됐던, 용적이 됐던, 높이가 됐던,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 법에서 만들어진 용도지구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지자체가 신설한 용도지구로 기존의 용도지역이나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자를 완화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 법 체계를 완전히 근간을 흔들어요. 법이 만들고 있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지자체장이 자기들 멋대로 조례를 함부로 만들어서 그것을 본질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강화해서 그 지역에 이제 공익을 위한 것은 가능하지만 완화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전에 한 4, 5년 전쯤에 4년 전쯤에 신설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서 답으로 처리된 일이 있었어요. 신설할 수 있다. 답은 아니더라도 지문이 나올 수 있고 나올 때가 됐고 이제 다음에 좀 어려우면 기존에 이렇게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용도지구를 신설하여 기존의 용도지역의 행위자를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틀렸다 이거. 완화하면 안 되거든. 강화는 할 수 있어요.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지문에. 완화할 수는 없다. 다음 페이지 이제 용도구역 보겠습니다. 처음 공부하는데 잘 알아들으시네요, 여러분들. 처음이죠? 언제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기억이 어떻게 나는 분이 계시네요. 기억이 잘 안 날 줄 아는데. 자, 용도구역. 개발, 뭐죠? 제한구역. 도시, 자연, 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기재, 최소구역.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개도시. 많이 나왔죠? 그동안 이제 개발제한구역.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건 뭘로 정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권자를 제가 안 썼어요. 결정권자가 그냥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러면 안 되고 각각 임자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자, 얘는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정하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정한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정해요?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한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고, 입지계세소구역은 제가 31조라고 했는데 29조. 29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가 정한다.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 근데 이것은 이제 해석상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으로
해석이 돼요. 저는 이제 시장 군수는 제외한다 해서 얘가 안 됐는데, 얘가 안 됐는데도 얘가 된다고 그렇게 강의를 했어요, 사람들이. 틀린 건데, 지금은 이제 또 얘가 됐어요. 이제. 이 말을 안 하면, 이제, 오랜만에 제가 2년 전에 이거 안 된다. 이 사람 나오면 이제 이거 절대 틀린다. 거의 대부분의 강사가 이거 된다고 하고 있는데, 틀렸다 했는데, 저 사람 예전에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 또 된다고 강의하고 있네. 부칙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석이. 대도장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물론 이 사람들을 물어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시험에서. 해석사. 물어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결정권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부칙관리에서 이제 이걸 또 출제 오류가 있었고요. 작년, 재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입적 해석은 이제 얘를 안 내고 이거 할 게 몇 개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디다 지정하는가. 이것도 시험에 나왔고요. 이제 지정했을 때 입주의 최소 구역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자, 행위자를 뭘로 해요? 입주기재 최소구역 계획으로 해요. 이것도 도시군 관리의 일종입니다. 이제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 무슨 내용이 들어가나 마나 그때 좀 전에 공부한 거 대체하는 내용이 들어가죠.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 규모, 그리고 뭐 있어요?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높이. 규제를 최소화시켜주잖아요. 그럼 개발을 더 도모하겠다 이 말이죠. 그럼 뭐가 당연히 따라가야 돼요. 주간선도로 같은 중요한 기반설에 관한 사항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주차장 도로 없이 개발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 뭐 도시군 계획설이라든가 용도지역, 용도구역 지구라든가 또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하는 것들이 몇 가지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만. 이거는 뭐 항상 나오는 거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 이거 있어요, 없어요? 지구 단위 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에도 그 지역에 개발을 한 것이니까 당연히 건축물부터 시작하는 개발이라는 것은 다 토지 개발, 용건, 용이 그리고 기반설에 관한 사항이 있죠. 이제 여기에 기반설과 여기 지구 단위 기반설은 그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질적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반설에 관한 사항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지계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개발 제한구역 누가 정한다고 했죠?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개발 제한구역 어디다 정할 것인가 하는 요건 같은 것들은 우리 국토계획법이었어요. 따로 법률로 정해요. 따로 뭐래요? 법률로 정한다. 그냥 이런 표현 자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에서. 자,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은 이거 만약에 여기 토지를 거래할 때 국토계획법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하지 말고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는 걸 알아보라 이 말이에요. 알아야 돼, 우리는 그 내용을. 그래서 그 말 알아야 돼요. 여기는 토지 거래를 뭐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잘 매매가 안 되니까 뭐 하더라도 무슨 행위가 제한되는가 어때요? 따로 법률. 그 법률 이름이 뭐예요? 개발 제한법. 이 법을 이름 물어볼 수도 있고.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거 이제 있습니다. 이제 어디다 하는가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구역 정하겠죠. 개발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고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국장이 결정하는 것들은 또 대체적으로 다른 장관들이 중앙행정위원장이 요청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는 이제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니까 뭐가 있어요?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군 관리로 개발 제한구역을 정해요. 그러니까 도시적에 지금은 이제 남북 관계가 조금 많이 완화됐지만 전에 그렇지 않을 때는 도시적에도 군부대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개발 제한구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곳에. 그 군부대 주변에다 건축 행위를 마음대로 하게 되면 군부대 내부가 이렇게 관찰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목적으로 제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개발 제한구역.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많이 없어졌죠.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는 많아지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냥 육안으로 무슨 맨날 망원경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그거 말고도 내부를 감시 관찰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은 다양한 그런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목적으로 그 군대를 군사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적의 개발 제한을 지정할 그런 필요성은 좀 많이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다만 이제 푸는 것은 이제 함부로 안 풀죠. 개발을 함부로 또 이제 어쨌든 보안상이든 도시민의 건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든 간에 도시를 개발을 제한할 필요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도 이제 개발 제한 많이 있죠. 자,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보안상 하는 말을 하면 이제 이게 개발 제한구역이다 하는 거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 누가 정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여기는 외울 때 도시자연공원구역
대도시 시장 이렇게 해서 외우기로 했습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시도지사를 하겠고, 만약에 국가계획관에서 시가화 조정구역을 정하겠다. 그럼 누가 정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고, 다음에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요건 등에 대해서는 역시 따로 법률로 정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정해주면요, 이곳에서 행위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도시공원법 할게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위를 제한받게 돼요. 요거는 그냥 이 용어에서 그대로 갖다 붙여서 나중에 찾으면 돼요. 근데 이 법이 이제 있다는 건 공부해야지 찾는 거니까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게 제한이 있다는 건. 그러기는 뭐 식생이 양호한 이런 정도 하나 정도. 틀리게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여기는 도시민의 생활 공간이고 여기는 휴식 공간이고 그러네요. 보니까 공원이니까 가서 휴식한다는 거고, 이건 전체적으로 생활 여건을 이제 개선하기 그러니까 보호하는 것이고, 물론 그건 기억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 기억. 보안상 식생 양호한, 식생 양호한 이건 풀이라든가 나무 같은 잘 자란다는 말이거든요. 잘 자란 곳을 이제 개발을 억제해서 우리들이 산책도 하고 휴식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자연공원구역. 틀리게 안 나오겠고. 누가 하는가 이거 하고요. 이거 도시공원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마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시가화 조정구역, 도시역이나 주변 지역에 뭐를 방지하는 거예요?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해요. 그냥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는 건데 그 말이나 시가화를 방지하는 거나 뭐 의미는 뭐 구별이 잘 안 돼요. 글자로밖에 구별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보안상 찾고요. 여기는 그대로 뭘 방지해요?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한다. 이 말로 하면 시가화 조정구역. 보안상 그 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요건 이제 기억하시고, 시가화 방지,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어려움 안 하겠는데. 자, 시가화를 방지한다는 것은, 만약에 여기가 남양주시인데, 여기를 시가화 조정구역 정했어요. 시가지가 되는 걸 막는 거예요. 시가지가 되는 것을. 시가화 조정구역 정하면, 여기서 시가지를 더 이상, 그러니까 시가화 되는 것을 일정한 기간 동안 억제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5년 이상, 몇 년? 20년 이 기간 동안 유보기간을 정해서 시가화 조정구역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5년간 유보한다 그랬어요. 15년간. 그럼 몇 년 동안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15년간 못하는 거예요. 언제 개발할 수 있어요? 15년 된 날이 끝난 다음 날 개발할 수 있죠? 15년 동안은 개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보기간이 끝난 다음 날 자동적으로 시가화 조정구역에 관한 도시공원 관리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으면 고시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겠죠? 이거 처음에 시가화 조정을 정할 때도 당연히 도시공원 관리 결정 고시해주고 지형도면도 고시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15년이 돼서 그 다음날 효력이 없어졌어요. 그럼 15년 된 다음날 효력이 없어졌다는 사실, 이것을 고시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고시다. 그리고 고시 나오면 맞다고 그냥 하시라고 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고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틀렸다고 하면 돼요. 그냥. 시가화 조정구역의 내용이고, 그럼 시가화 조정구역에서는 아무런 개발도 못하느냐? 할 수 있어요. 지금 말 그대로 시가와 시가지가 되는 것만 막는 거거든요. 시가지가 되는 거. 축사 창고 개발하면 시가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단독주택 같은 거 만드는 거는요. 갈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사람들 살아요, 안 살아요? 사는 곳이니까 규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화재 설치한, 문화재가 보건사업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있다니까요. 제가 문화재 사회복지시설 나면 다 맞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사적인 개발 행위가 있을 수가 있고, 공적인 성격인 가진 개발이 있죠. 그게 뭐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들어봤습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합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 그래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해서 무한정되는 건 안 됩니다.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이 함부로 행해지면 시가화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취지가 무색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서. 근데 도시군 계획 사업을 그렇다고 해서 전면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부분 허용할 수 있어요. 근데 허용하려고 그러면 이 요건을 제가 말하는데 요건을 여러분 기억하려고 절대 할 필요 없어요. 제한적으로만 된다. 이렇게 아시라는 거예요, 지금. 자, 도시군 계획사업은 시가 조정구에게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도시군 계획사업은 시가 조정구에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허용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허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곳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요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걸 판단했더니 이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개발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맞는 말로 안 나오겠죠. 너무 길거든요. 그죠? 틀린 말만 나올 거예요. 전혀 안 된다. 틀렸어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틀렸어요. 근데 이제 제한 없이 전혀 안 된다.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로 했던 그런 표현으로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문제를 자꾸 풀면서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연습을 통해서.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부터 공법 기초문제 특강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되는 분들은 좀 와서 또 특히나 그 공법은 책에 틀린 말들이 좀 많이 있어서 문제집 같은 데서 그걸 좀 같이 공부를 하시고 못 오시는 분은 이제 기초문제 산 분 계실 거예요. 산 사람들은 꼭 그 아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답 잘못됐다고 한 거 있어요. 문제를 지우라고 한 거. 답 잘못됐다고 한 거. 이건 이제 체크를 좀 해서 보세요. 혼자 보면 잘못된 건데 그걸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고 전혀 볼 필요가 없는 건데 막 그거 억지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들으시면 뭐 좋겠지만 못 들으시는데 듣기가 힘들다 이런 분들은 꼭 그 들은 사람 그 기초문제 봐가지고 거기다 잘못된 거는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보지 말란 건 안 보셔야 돼요. 그걸 꼭 하시고 하십시오. 자, 다시 도시공개학사업은 뭐 세모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사적 개발 행위 이것도 세모예요.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 축사 창고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하는 것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이제 여기 그 취락지구에서 자연 취락지구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되게 다양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시험에서 꽤 많이 나왔는데 어느 한 곳에서 계속 반복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한 3년, 5년에 걸쳐서 한 번씩 나오면서 A 파트에서 하나, B 파트에서 C 파트에서 하나 막 뒤죽박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안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정도만 체크를 하겠고 요령만 몇 가지 보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자, 사적 개발 행위 이거 여기 할 때 허가 받아야 돼요. 시가 조정구에서 축사를 설치할 때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